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경매 수업 시간은 연산동,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LG아파트 사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타경 5507호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높고 그리고 얼마나 낙찰될 것인지 좀 궁금해하는, 많이 궁금해하고 조금은 낙찰가가 좀 예상되는 낙찰가가 좀 애매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한 그런 아파트 사건들만 조금 뽑아서 하고 있는데 연산 LG아파트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죠. 네, 아파트고 전용 면적은 25.7평 25.7평 그리고 대지권은 8.2평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박은영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자산관리회사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후에 부실채권이 되면 이것을 농협이 자신들이 새로 만든 회사인 것 같은데 농협자산관리회사라는 데 이렇게 많이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7월 2일 그리고 1차는 19년 4월 18일 거의 9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입니다. 현재 입찰 31일 전이고 2차는 2억 3,120만원에 5월 23일 예정인 사건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단지는 제법 큽니다. 크고 이제 남향을 보고 있는 동입니다.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소요된 이 물건에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소에 경매 등기 필증이 제출됐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현황 조사를 나갔고 교부권자들이 국세겠죠. 국세에서 교부 청구 제출했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이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금저당권자 배당 요구 신청하고 있고요. 채권계산서 제출했고 압류권자 교부 청구서 그리고 채권 승계인 농협자산관리회사겠죠. 여기서 이제 채권자 변경을 했습니다. 네, 채권자 변경 그리고 뭐 경매 속행 신청하고 특별한 우리 낙찰자가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될, 분석해 봐야 될 이해관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진행 사항을 거쳐왔습니다. 경매 자체에 어떤 하자나 낙찰자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2층 층이 좀 낮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99년도 딱 20년 되네요. 99년도 사용 승인. 이 물건에 대한 주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자체에서는 진행상하는 이 자체, 경매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고 일반적인 진행상을 거쳐갔던 물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간의 채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권리적인 문제가 낙찰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자, 현황 조사를 하러 집행관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임차인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시라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강우현, 현재 소유자의 배우자, 그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서 거주를 했고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현재 소유자인 박은영 씨가 이 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거래 가액은 1억 7,30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채권자 변경됐죠. 농협자산관리회사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근저당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이 되는 권리의 이후에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말소됩니다. 전부 말소됩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하자나 낙찰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압류, 건강관리보험공단 이러한 채권자들의 종류와 그들의 금액을 살펴보면 현재의 채권자,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 채무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도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사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넉넉하게 낙찰가에 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측의 비용 발생,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면제고 있고요. 비스 캐피탈. 캐피탈을 썼다는 것은 돈이 좀 급했다는 거죠. 금액도 소액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모성종합건설에서 3천만 원. 이 건설사와 뭔가의 3천만 원을 거래를 했습니다. 근저당을 줬고. 그리고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인가? 등기상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농협자산관리회사 1순위 근저당 이후에는 전부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있을 수 있겠죠. 등기 말고 실제 현실에 있어서 그 집의 점유권을 가져오고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논해야만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관리비는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가와 명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를 해서 예상 낙찰가를 우리가 계산하고 그리고 입찰서를 써낼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실에 전해서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라서 벌금 같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인이 없었고 점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상 소유자의 세대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당연히 채무자, 소유자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소유권, 전 소유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인도 명령을 결정받아서 명도를 해야 됩니다.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협상을 한다면 1개월 정도면 괜찮을 거고 협상이 잘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3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관리비, 연체 관리비 포함해서 300 협의되면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대화로 풀어서 명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낙찰자가 예상 낙찰가에 반영해야 될 것은 이사비용, 채무 상태가 나쁜 전 소유자의 이사비용, 그리고 연체된 관리비 이 정도를 공제하고 입찰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LG아파트 예상 낙찰가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인 매도자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동평행대 LG아파트 지금 호가하고 있는 게 24층이 2억 9천 그리고 22층이 2억 8천 같은 매물이겠네요. 22층이니까 12층 중층인데 2억 7천 9백 즉 중층 이상은 2억 8천 이상을 받고 싶은가 봅니다. 17층 2억 7천 5백 이런 것들이 고층 중에 조금 저렴한 금액이네요. 9층 2억 7천 그러면 2층에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같은 물건입니다. 121동이니까 2억 5천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억 5천. 가장 싼 것 같지만 저층이라서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2층이니까 뭐 2억 5천 정도 호가할 수 있겠죠.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는 어떠한가? 자, 9층인데 2억 4,300입니다. 지금 2층이 2억 5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4천, 2억 4,300. 그리고 20층이 2억 8천에 거래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500도 있고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집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2천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집이라는 가정하에 저층인 경우는 2억 5천이 호가고 실제 거래는 2억 4천까지도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치, 이 물건의 거래 가치는 2억 4천에서 4,500 정도 봅니다. 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매 나온 집일 거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집에서 뭐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최초 전입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을 수는 있겠죠. 그게 2010년 정도입니다. 그럼 9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된 집이라고 보고 2억 4,500이 최고가, 그리고 2억 4천 정도가 하한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근 낙찰 사례를 보겠습니다. 봤을 때 인근 낙찰 사례 중에 유사한 평형대 아파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LG 아파트, 같은 아파트, 그렇게 가장 유사한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현재 물건에 가장 비슷한 입찰자들이 있을 법한 물건을 두 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네하임과 연산 LG 이 두 개를 분석했고 전용 22.7평과 18.1평, 우리는 전용 면적 25.7이니까 조금 크지만 그래도 수요자가 겹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1층이었고 5층이었습니다. 이게 둘 다 동향이고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1대1이었고 이것도 1대1이었습니다. 둘 다 1대1. 즉 2차라는 금액이 경매 이익이 대단히 큰 입찰 최저가는 아니다. 3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지만 2차에서는 그다지 이익이 나지 않는, 유찰되면 매력이 있는 물건이 되는 그 정도다. 즉 시세가 1차에서 2차 어느 중간쯤에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격이 2차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는 이 금액이고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할 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4%대 모두 들어갔습니다. 연산 LG 하한가 2억 4천을 적용하니까 2억 2,849만 원. 만약에 이것이 예상되는 낙찰가라면 지금 최저가가 2억 3천 정도죠. 따라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야만 되겠죠. 유찰이 돼서 즉 1차 그리고 2차 현재 이 최저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돼서 3차에 왔다가 이 2차 부근 근처에서 낙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한가를 적용한다면 2억 3,321만 원, 즉 2차의 가격 위에 살짝 걸터 있는 가격입니다. 즉 3차까지 가서 경쟁에서 올라오는 차라리 2차에서 받아버리겠다. 그러면 경쟁률은 뭐 1대1, 기껏해봐 2대1, 거의 뭐 이 정도겠죠. 지난 과거 사례와 아주 흡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최종 비용표. 만약 2차의 정말 약간 걸친 금액에서 낙찰이 된다 가정하면 자, 이러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사 비용은 300만 원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고 계산하십시오. 2억 3,800 정도 금액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